이광재 전 의원 같은 경우 이번에 강원도 도지사에서 유력한 후보임에도 우상호 후보에게 선당 후사의 모습을 보여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또 강원도에서도 이광재 전 의원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고, 그래서 이번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요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여러분이 짐작하는 그런 곳에 출전을 해도 경쟁력이 매우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확정은 아니지만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지역구들 하나씩 제가 짧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부산 북구갑은 하정우 AI 수석의 출마설이 돌고 있죠. 만약에 공천을 받아도 한동훈 전 대표와 맞붙게 되는 겁니다. 빅매치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그리고 경기도 하남갑, 여기는 또 이재명 대통령이 마음에 빚을 지고 있다는 송영길 전 대표가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기도 평택을, 여기는요, 민주당은 후보를 내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조국 대표가 딱 버티고 있습니다. 자, 이 정청래 대표가 이광재 전 지사의 전략 공천지로 생각하는 적합한 곳은 도대체 어딜까요? 이 세 곳 중에 하나를 딱 꽂아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 어제 이제 기자회견 하면서 네. 이광재 전 지사의 전략 공천 이야기, 송영길 전 대표도 같이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저는 이게 이제 결정은 정청래 대표가 할 테지만 네. 나중에 왜 그런 곳을 결정했냐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여론조사 결과에 아무래도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잘 나오는 쪽에 후보를 배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지금 당에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광재 전 지사나 송영길 전 대표를 여러 지역에 돌려보고 그 네. 지역에서 가장 인물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전략 공천을 했다, 이렇게 결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자, 평택을이냐, 부산 북구갑은 이미 정해졌고 경기 하남갑. 그래, 북구갑도 또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모르는 거죠? 어떻습니까? 네, 저는 이제 일단 이광재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전략공천 대상으로 확정이 됐으니까 네. 어딘가는 공천을 할 건데 지금 좁혀지고 있는 것은 평택 그리고 하남 두 군데인데 평택은 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평택은 지금 이제 조국 대표가 출사표를 이미 던졌잖아요. 네. 그럼 이제 조국 대표하고 이광재 네. 전 지사가 격돌해야 되는 그런 상황. 네. 그렇게 되면은 어느 쪽도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싸움이 되거든요. 단일화로 승부가 나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국민의힘이 어부지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정청래 대표가 전 지역 공천한다고는 했지만 내막적으로는 이미 지난번에 조국 대표하고 합당 추진했지 않습니까? 네. 또 그 문제를 가지고 이미 만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선거 연대를 위해서 양당 사무총장이 지금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물러설 수 없는 그런 후보 이광재 전 지사를 투입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그러면은 결론은 하남갑인데, 아니 그럼 송영길 전 대표는 인천 계양을도 버리고 또 고초도 겪었고, 하여튼 어쨌든 이 버렸다기보다는 자리를 비워주고 이쪽으로 옮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마음의 빚이 굉장히 있는데 또 송영길 전 대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송영길 전 대표는 이번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일단 공천을 담보를 받은 거죠. 굉장히 네. 크게 얻은 거죠. 네.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에 원내 진입하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지 지역구가 어디냐까지는 할 수 없어요. 네. 그런데 일단 전략공천 해주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졌고, 그렇다면 어디냐? 본인은 이제 인천 계양을을 고집을 했지만 네. 이 부분도 내려놨다. 정청래 대표가 결정하면 승복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저는 그렇다면 인천 연수라든지 또는 광산, 광주에 그런 쪽으로 좁혀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요, 공천이라는 게 한 사람을 움직이면 줄줄이 다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평택을에 공식 출마를 선언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얼마 전에 평택시를 평택군이라고 SNS에 표기해서 논란을 일으켰죠. 거기에다가 다시 한번 지역을 잘 모른다는 취지의 비판을 또 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조국 대표가 평택의 교통망 구축을 목표로 하는 1호 공약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KTX가 평택역에 서지도 않는데 마치 서는 것처럼 발표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은 겁니다. 오늘부로 제가 이제 평택에 자리를 잡게 되었고요. 평택 신입생인데 평택시가 사실 여러 문제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교통 같은 경우도 물론 뭐 KTX가 있긴 하지만 평택은 KTX가 지나가지 않거든요. 근데 아마 지제역에 있는 SRT를 보고 KTX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평택역에 KTX가 정차한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 역에는 KTX 노선이 깔려 있지 않거든요. 기본 사실 관계조차 파악을 못하고 150 이야기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보기에는 국가대표급이 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사실관계를 저희도 확인을 해봤는데 평택역에는 KTX는 쓰지 않습니다. 무궁화호 열차나 ITX 완행 열차들만 이제 가는 건데 실제로 평택 지제역이라고 새로 만드는 역에는 이제 KTX가 추후에 정차할 예정이긴 합니다. 근데 아까 조국 대표가 이 공약 발표하는 판넬에는 KTX 평택역이라고 명시를 해놨거든요. 이게 출마 선언한 지 이제 열흘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조국 대표가 스스로 평택 신입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반배치고사 준비를 전혀 안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61만 5천 시민이 살고 있는 평택시를 평택군이라고 하질 않나? 평택역에는 KTX 선로 자체가 지나가질 않는데 거기에 KTX 정차역이라고 포기를 하지 않나? 그리고 네. 그것은 SRT가 다니고 있는 현재 존재하는 평택 지제역을 평택역과 명백하게 혼동한 것이거든요. 또 평택을 지역구 경계를 넘어서 다른 곳에 당 현수막이 붙기도 했습니다. 물론 네. 조국혁신당에서는 평택시 전체에 붙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만 이런 일련의 사안들이 며칠 사이에 연거푸 일어났어요. 그럼 이걸 보시면서 61만 5천 평택 시민들 그중에서도 평택을 유권자들께서 과연 조국 대표가 평택에 왜 왔을까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보면요. 지금 다른 소수정당 대표들도 와 있거든요. 김재현 진보당 대표라든가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도 와 있는데 조국 대표를 포함해서 이 3명의 정당 대표들은 모두 다 평택과 연고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공천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평택을 지역에서 3선 국회의원까지 지낸 유이동 전 여의도 연구원장이 뛰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평택 출신이고 평택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 나왔어요. 네. 그리고 본인의 선거 기치가 뭐냐면은 평생을 평택에서입니다. 이 3명의 당대표들이 보여주고 있는 평택과는 연고 없는 분들이 와서 보여주고 있는 행동들과 이 유이동 전 의원이 견지하고 있는 선거의 방향이 사뭇 많이 대비돼서 보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 조국 대표 측을 옹호하는 측에서는 이 말꼬리 잡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KTX와 SRT는 수원발 KTX 사업으로 이제 통합이 될 예정인데 회사가 통합이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KTX가 서는 데는 또 평택 지제역이죠. 어쨌든 처음이어서 할 수 있는 실수인데 이걸 말꼬리를 너무 잡는 거다라면서 유이동 의원 측을 또 공격하기도 했습니다.